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는 진료실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해서 저희 연세산돌병원에서 어깨 관절을 담당하시는 기생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무릎 또 관절에 대해서 인공관절 강의를 해줬던 이성인 원장님까지 해서 연속으로 지금 저희 의료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또 준비한 거는 마지막 코너로서 엉덩이 통증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것도 좀 유익한 시간을 통해서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실시간 채팅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네, 준님께서도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김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팅을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이제 엉덩이 통증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만일에 뭐 허리 통증이다 아니면 다리 저림이다 무엇이든지 좋거든요. 그때 운동과 관련된 것도 좋고 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김민님께서 오늘 뭔가 분위기가 포근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안방이어서 제 얼굴이 포근해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다음 때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우리 PD님들께 부탁드려가지고 진료실 라이브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 주시고요. 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방송 일정은 4월 달에도 목요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별 편성 진료실 라이브로 연장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지난번에도 엉덩이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텐데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엉덩이 통증 때문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통증에 대한 예방 그리고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운동이 아주 중요한데 지난번에 배웠던 엉덩이 통증의 한번 부위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오신 송화연 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입니다. 자, 엉덩이는 부위가 크게 여러 부위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데가 바로 엉치 통증이라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이 엉치와 관련된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고관절 통증, 그 다음은 좌골 통증, 그리고 꼬리뼈 통증 이렇게 네 가지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와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기는 이 부위가 아프다 저 부위가 아프다 하는데 각각의 통증 부위에 따라서 질병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엉치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거나 다리 저림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척추 질환을 좀 많이 의심해 봐야 되고 척추에 별 이상이 없었을 때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근육성 좌골신경통 혹은 우리가 피리포미스 신드롬, 이상근 증후군과 같은 병들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리를 꼬거나 고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다면 고관절 고유의 질환들, 관절염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통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좌골 통증이에요. 이 좌골 통증은 무엇이냐면은 앉아있을 때 생기는 통증들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도 서 계셔요. 예. 앉는 게 자기는 불편하고 방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이동을 하실 때도 자리가 있음에도 앉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정말로 통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지하철 몇 호선을 못 한다도 있으세요. 제가 환우회에서도 많이 환자들 사연도 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데 이 좌골 통증이 굉장히 어려운 통증이고 치료에도 시간이 걸리고 치료의 반응에도 좀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좌골 통증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김민님께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상당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얼핏 보면 우리 저기 비욘디 스튜디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희 PD님들도 놀라셨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꾸며봤거든요. 자, 블루보틀님께서도 진료실에서 진행하니 편한 것 같다고 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제 얼굴이 확실히 편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님 질문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민님께서, 원장님, 유독 꼬리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 꼬리뼈를 제거한다는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막 앉을 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김민님이 말하는 데가 꼬리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을 와서 보면은 만져봤을 때, 여기는 사실은 좌골이에요. 아니면 여기는 엉치예요. 좀 다른 부위일 수도 있는데, 자, 꼬리뼈라고 가정을 하고, 맞다고 하고 진행을 해본다면은 꼬리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어요. 골절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저도 척추만 진료한 지가 상당 시간이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이제 미군 여성이었는데 훈련 중에 그런 낙하와 관련된 훈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다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꼬리뼈가 이제 좀 약간 붙지를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오는 양상이 돼서 그걸 제거한 적은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꼬리뼈 주위에 인대도 탄탄하고 엉덩이의 속근육들이 다 붙는 자리이기도 하고 골반 밑근육이 붙는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경과만 해도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흔치는 않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스스로 붓는다고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아프면은 주사 같은 치료를 함께 병행하셔서 이 통증을 계속 느끼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뼈 골절이 잘 낫기는 하지만 너무 안심하거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연 치유되게 놔두시면은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뭐든지 좋으니까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이윤희님하고 송하연님 질문 좀 이따가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못하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뼈에 대한 거, 통증에 대한 거는 보다 근육을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좌골 통증은 근육과 관련된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우리 기억해 두고 갈 건데 바로 햄스트링 근육이에요. 햄스트링 근육인데 햄스트링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포츠 기사에서도 많이 접해 보셨죠? 어떤 운동선수가 햄스트링이 다쳐서 결장을 했다. 경기에 못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십자인대, 발목, 햄스트링은 정말 이 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스포츠 기사를 통해서도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이 햄스트링 근육이 바로 뒤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 근육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상근하고 좌골신경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배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상이에요. 이자가 배를 뜻하는 거거든요. 상이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배 모양을 하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어원 자체도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좌골신경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아래로 좌골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이상근과 좌골신경 사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 유명한 이상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햄스트링과 그 다음에 이상근, 요거를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운동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운동 전문가인 안윤수 팀장님과 함께 다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안윤수 팀장님은
그 저희 재활 팀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운동 처방사이면서 정형도수 전문 물리치료사인데 이 안윤수 팀장님하고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했는데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산돌병원에서 재활센터에서 도수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안윤수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굉장히 훈남 아닙니까? 예, 아주 훈남이고, 운동 전문가이고, 또 운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 또 여러 가지 협회에서도 사실상 전담 치료사로도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아주 우수한 선생님이니까, 오늘 이 엉덩이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몇 가지 운동이 준비되어 있죠, 총? 대략 한 6가지 정도 운동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6가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메모장을 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은 레그 백 익스텐션이네요. 예. 다리를 뒤로 신전한다. 뭐 이런 운동이겠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운동 동작을 살펴볼까요? 자,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고 다리를 뒤로 이렇게 들어서 예, 이렇게 반대로 굽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신전을 시키는 건데 사실상 환자분들 신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아, 뒤로 굽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저 동작이 신전이어서 익스텐션 동작에 해당이 돼서 레그백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팀장님이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허리보다는 둔근과 기립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급하게 들어 올리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부에 힘을 좀 주게 되면 허리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둔근이 활성화되는 범위까지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둔근이 활성화되는 범위가 뭐냐 이렇게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저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이 바닥에서 살짝 떼어지는 정도로만 다리를 들어주시면 좀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예전에 그 발레 동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무슨 동작이죠? 전에 까먹었는데 저희 둘째가 요즘 애기인데 발레 배운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더니 저런 거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예. 아, 좋습니다. 둔근이니까 바로 엉덩이 근육이겠군요. 엉덩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대둔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둔근 운동이다. 그럼 이 대둔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은 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건가요? 무릎을 굽혀야 햄스트링 사용을 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대둔근만으로 선택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만약에 무릎을 굽히지 않으면 약화된 대둔근을 대신해서 햄스트링이 더 과사용되거든요. 그러면 허벅지에 쥐가 난다든지 경련이 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꼭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려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레그백 익스텐션 운동은 결국에 둔근 운동, 엉덩이 근육 운동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게 다리면 요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펴서 들면 햄스트링이 과사용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줘서 들어줘야지 둔근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해갖고 저 운동을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상태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둔근이 아닌 햄스트링이 너무 과사용되니까 오히려 다시 아프다고 다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맞습니다. 경우도.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저렇게 무릎을 반대편으로 꺾어주는 게 익스텐션 동작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운동도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지금 동영상의 모든 주인공이 우리 팀장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자, 크렘셀 운동이에요. 자,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먼저 한번 동작을 볼까요? 자, 영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다리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네, 그래서 조개처럼 벌린다고 해서 그래서 크렘셀이라는 크렘셀이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팀장님의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좌우로 하겠군요. 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만 보시고 저쪽 동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작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정면에서 보니까 이게 오른쪽 다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다리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오른쪽 중둔근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중둔근 운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엉덩이 근육에서 대둔근처럼 큰 근육 말고 중간에 있는 그 중둔근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동작을 크램쉘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주의할 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반이 이제 다리를 들 때 골반이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체간에 힘을 주면 좋은데 그게 사실 어려운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예 벽에다가 등이랑 엉덩이를 대주시면 이제 골반이 따라가지 않고 중둔근만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무슨 그런 말인지 방법도, 알겠어요.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지 않으면 사실 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네. 힘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게 되게 코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20, 30대는 저거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60대 이상이나 70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저렇게 딱 한쪽으로 기울여가지고 네. 딱 이 허리를 세워놓고 유지한다는 게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무언가 뒤에 네, 받쳐주시면 받쳐주고 하면은 훨씬 더 허리를 다치지 않고 네. 이 엉덩이의 둔근에만 자극을 네. 집중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그냥 봤을 때 너무 쉬워 보일 것 같아갖고 사실 제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운동 아니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많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 사실 좀 쉬워지는 운동은 맞는데요. 처음에 좀 근육이 약화되신 분들한테는 동작 자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일정 수준 강화가 되고 나면 이제 무릎에 세라밴드라던가 이런 밴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더 강화시키기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러블리 수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동작이 아닌데도 효과가 있나 보네요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저도 약간 이거 조금 만만해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많이 강화해서 운동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난이도 조절을? 이게 난이도가 보통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운동은 크램셀 운동 중에 1단계인데요. 네네. 근데 1단계를 예를 들어 이제 세라밴드를 감고 어느 정도 세라밴드라고 하는 건 다리 사이에 감는다는 그렇죠. 거죠? 무릎에 예. 감아놓고 그 들면 지금 예. 우리 저 다리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감는다는 네,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상태로 운동을 하시고 나서도 잘 되신다고 하면 이제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운동 방법은 제가 찍어서 저희 이제 연세 산돌병원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산돌 TV에서 소개시켜 준다는 거고, 저희 나중에 저희 비욘디 PD님들께서 전달드려서 비욘디 쇼츠에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김민님께서 팀장님 자세가 요요하다고 해서 이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운동은 스탠딩 햄스트링 스트레칭이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좌골 통증하고 햄스트레칭이 굉장히 햄스트레칭이라고 나왔어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햄스트레칭이 됐는데, 아무튼 이 햄스트링 근육하고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를 한쪽 올려주는군요. 네. 이거는 우리 약수터나 이런 데에서 흔히 보는 건데, 이제 이 스트레칭 자체는 좀 네. 이제 좌골 결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적용을 하는 스트레칭인데요. 자세가 좀 쉬워 보이지만 또 되게 좀 중요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허리를 둥글게 말게 되면 햄스트링이 아닌 허리에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꼭 항상 허리를 둥글게 말지 않는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허리를 하고. 둥글게 말지 않게 한다. 네. 그러면 지금은 둥글게 만다는 표현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 네. 그러면은 허리를 어떻게 신전한다는 뜻인가요? 좀 이렇게 굴곡한다는 뜻인가요? 곧게 좀 펴주시는 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굴곡을 하게 되면 허리 쪽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기 반대로 때문에 그러면 신전을 많이 하면요? 과신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 역시도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디스크나 이런 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신전을 또 과하게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또 이제 나타나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펴주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립적인 자세에서 네. 허리를 곳곳이 세워주고 해주는 것이 좋고 그래야 허리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닌 골반을 기울이는 느낌으로 해야 햄스트링 효과적으로 이완이 되고요. 펴져 있는 다리의 무릎은 과하게 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민님께서도 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주인집 할아버지가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이거 그냥 고수부지에 가면 대부분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사실 근데 운동 선수들도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가 무슨 이제 축구 대표팀 전지 훈련 영상 같은 거 보면 저런 동작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 네. 요게 햄스트링 근육이 길이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부위를 좀 자극을 주거나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운동이죠? 이제 햄스트링이 길기도 하고 특히 이제 좌골 결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초기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길다고 과하게 너무 늘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통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근위부와 원위부를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스트레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스트레칭은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의 근위부에 해당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근위부에 해당된다. 요거는 좀 다시 그 그림 같은 게 있으면 보여주면서 하면 참 좋을 것 제가 같은. 한번 갖고 올까요? 근데 아니요, 슬라이드 보면서도 할 네. 수 있으니까 슬라이드에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이 근위부 원위들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서포트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 네. 아까 전 거는 스탠딩 상태에서 한 거고 이거는 서포트로 한다는 거군요. 네.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요게 어떤 동작인지 좀 설명을 주의할 점과 한번 네.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위부에 이제 아까는 근위부 스트레칭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원위부 스트레칭인데 네네. 이 스트레칭 역시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시면 안 됩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신전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무릎에 반동을 주면서 탕탕 튕기듯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햄스트링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만 들게 하면서 가볍게 펴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러려고 안 했는데 팀장님 자세가 계속 이렇게 나와서 저하고 김민님만 계속 빵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그림 보면서 근위부와 원위부를 설명을 해주면은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햄스트링 근육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근위부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근위부가 이 햄스트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부위가 좌골 결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좌골 결절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좌골 결절이 있는 근위부와 그리고 이제 쭉 그럼 근위부를 운동시켜주는 거는 스탠딩이었나요? 서포트였나요? 스탠딩 스트레칭입니다. 서포트는 그렇군요. 이 원위부 쪽. 원위부 쪽을. 그럼 스트레칭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좌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앉았을 때 닿는 뼈. 우리 한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만져보시면 닿는 그 부위가 좌골이거든요. 거기를 많이 스트레칭 해줘야 될 때는 아까 서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닿으니까 결국엔 근육이 딱딱해지고 짧아지고 힘들어지겠죠. 서서 풀어줘야 된다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원위부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원위부는 쭉 내려와서요. 이 그냥 요 뼈가 아닌 밑에 뼈에 이제 붙어 있는데 여기까지 요 부위가 이 햄스트링 근육의 원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약간 스쿼트 자세 비슷하게 해서 햄스트링 근육을 풀어준다는 거네요. 두 가지를 많이 섞어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데 이제 초기에 시행할 수 있는 이제 스트레칭이라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5번째 운동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근 스트레칭이네요. 이거 뭐 너무너무 유명한 스트레칭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자, 이상근 스트레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그렇죠. 저렇게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눌러주면서
엉덩이 아래로 지나가는 이상근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자골신경통 환자 때 가장 많이 소개하는 운동법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 스트레칭 역시 허리를 말면 안 됩니다. 예, 아. 당연히 허리를 말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릎을 눌러줄 때 너무 과하게 눌러주지 않고 천천히 이제 둔부 쪽에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도록 합니다. 예. 이때는 이제 좀 호흡을 너무 이제 숨을 참지 않고 예, 가볍게 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도 우리 채팅창에서는 몸에 좋은 약이 쓰고 몸에 좋은 동작은 요염한가요? 라고 나올 정도로 나중에 이거 인터넷에 도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자세. 요요만 햄스트링 스트레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상근 스트레칭도 여러분들 많이 소개되어졌고 한 번쯤은 다 한 번씩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라고 하는 부분이 둔근, 햄스트링, 그 다음에 이상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언급이 많이 되고 맞습니다. 중요한 근육이고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네. 이 근육을 쓸 일이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운동 관련된 서적을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 보면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현대인은 엉덩이를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햄스트링이 과하게 긴장이 이제 엉덩이 근육이 잘 안 사용되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과하게 긴장이 돼서 저골결절의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도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옛날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을 썼다. 왜냐면 뭐 올라가야 되고 몸을 많이 쓰고. 그지 몸을 네. 많이 쓰고 뭘 이렇게 옮겨야 되고 들었다 놨다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도 배달하면 바로 오죠. 앉아서 다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엔터테인먼트도 집안에서 다 앉아서 즐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현대인들은 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빠졌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 기억 상실증에 빠진 엉덩이를 좀 깨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70세나 60대나 이렇게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운동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네. 하는 이 컨비네이션은 어떠한 형태로 횟수라든지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햄스트링 근위부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위부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상근 스트레칭을 15초씩 2세트 정도 진행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크렘셀 아까 보셨죠? 요요만 자세. 네. 요요만 크렘스. 요요만 크렘셀 운동을 네. 이제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요것 역시 10회씩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둔근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형태로 네. 진행하면 좋겠군요. 스트레칭 후에 운동을 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중에 이 주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이 오늘 소개했던 운동 프로그램도 쇼츠를 통해 가지고 좀 예. 한번 보여주면은 따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준비해 갖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너무 좋은데요? 운동 동작들은. 근데 저는 오늘 보니까 약간 아쉬운 면이 조금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상근 스트레칭이나 크렘쉐도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운동하면 약간 좀 땀도 나고 좀 이렇게 호흡도 가빠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약간 좀 액티브한 걸 준비하셨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플릿 스쿼트네요. 네. 예, 뭔가 달리기 자세인가요? 이제 스플릿 스쿼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스플릿 런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음흠. 일단 이 운동은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네. 일정 수준 이상 하체 근력과 근지구력이 조금 뒷받침은 돼 주셔야 합니다. 아, 난이도가 있는 네, 거군요. 조금은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무릎에 통증이 없어야 좀 편하게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사실 환자분들은 조금 하기 어려울 수 있겠군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통증도 줄어들고 빌드업이 됐을 네, 때는. 그 후에 하지만 뭐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직후나 네. 재활 시기 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군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한번 동작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동작인지. 자,
아, 이런 동작이군요. 네. 지금은 그러면 약간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의자를 설치해 놓은 거네요. 네네. 사실은 의자 없이 구조물을 대고 발을 대고 하는 게 수행을 하는 게 훨씬 이 더 스컬리- 동작이 좋아지고. 근데 스쿼트하고. 의자 없이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의자 없이 하면 그냥 일반적인 런지 형태로 되는 거고, 그럼 의자의 뒤에 받침을 해줘서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네,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잘 수행이 되면은 몇 회 정도, 몇 번 정도 반복하는 게 좋으세요? 이때 일단은 어떤 운동이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보실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이제 코로 숨을 들여 마셔 주시고 발로 바닥을 밀고 올라올 때 이때 입으로 숨을 내뱉어 주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코로 마시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입으로 내뱉는다. 내뱉어 주시면 요거는 동작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런지나 스쿼트 같은 동작이 좋아서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막 근민첩성도 맞습니다.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감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네, 우리 지금 김민님께서도 땀 안 나는 운동이 더 좋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런지 같아 보여서 윤희님께서도 좋아진다고 하고 맥켄지랑 브릿지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맥켄지랑 브릿지 운동도 이거랑 섞어서 해도 네, 괜찮겠죠? 그 전에 요 스쿼트 전에 했던 운동 프로그램에 브릿지라든지 맥켄지 같은 거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허리하고 엉덩이는 연결이 되어져 있고 맞습니다. 그 둔근이 강해야 허리 길이근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엉덩이를 단단하게 만들면은 허리의 고무줄을 감아주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야 텐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운동을 다 같이 섞어서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주의할 점까지 잘 설명해 주셨고,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또 질문에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예. 운동과 관련된 것들도 질문이 있고, 김민님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김민님께서 이상근 스트레칭이라고 그래 유명한 트레이너 선생님 이름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상근이 상근이 같잖아요.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 근육 이름이었어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빵 터졌어요. 예. 좋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다른 때에는 괜찮은데 2시간 이상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 통증이 심해요. 네. 정형외과를 가봤더니 엉덩이 쪽에 별 이상이 없다고, 다만 허리 쪽에 협착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받고 근이완제, 소염제 처방받아서 먹어도 그대로 통증이 있어요. 디스크 같기도 한데 신경외과를 가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사실상 과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께서 아셔야 될 거는 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형외과든 재활의학과든 신경외과든 어느 과를 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의사가 이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관심도가 맞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이면은 사실 진료 과목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리치료도 하고 있다는데, 우선은 뭐 지금 형태에서는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도 종류가 많잖아요. 기계 물리치료로 하는 뭐 표층열, 간섭파, 레이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도수 치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매뉴얼 세라피인데 손으로 물리치료사가 근육의 결을 따라서 교정을 해주고, 또 오늘 배운 것 같은 운동 동작을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손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풀어줘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파라든지 고주파와 같은 물리치료 기계를 같이 병행해도 돼요. 혹은 만일에 통증 자체가 정말로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병증이 거의 임상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주사치료 같은 걸 우선시 먼저 해서 아주 아픈 급성 통증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뭐니 해도 건강의 최고님께서 사실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다 해봤어요.
저는 뭐 물리치료 다 하고 주사도 몇 번 맞았어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은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MRI나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짜로 신경을 눌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의 건강이 잘 치료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의 대답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 볼게요. 키보드 매니아 님도 물어보시네요. 키보드 매니아 님 질문 볼게요. 안녕하세요. 고관절이 콘크리트라서 요즘 하루에 30분씩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자세는 괜찮은데, 개구리 자세를 할 때 엉덩이 안쪽이 스트레칭 후에 엄청 뻐근합니다. 엉덩이 안쪽 바깥쪽으로요. 정상인가요? 유연해지려고 엉덩이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개구리 자세를 할 때 안쪽이 스트레칭하면 뻐근하다는 건데요. 네. 이거 우리 팀장님이 잘 대답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칭 관련된 거라. 스트레칭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근육을 신장시킨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 신장시키기 전에 먼저 좀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폼롤러나 이제 마사지볼 같은 이 기구로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난 뒤에 스트레칭을 해야 이제 관절의 안정성도 유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통증이 안 나타난 상태로 스트레칭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일 롤러 같은 게 없으면 이런 거 써도 됩니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뭐 네. 뭐든 사용해서 네. 풀어주시면 훨씬 스트레칭 하시고 나서 좀 편안하게 그렇군요. 쓰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둥글둥글한 걸 이용해서 혹시 그러면 뭐 테니스 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골프공이 좀 굉장히 좋고 딱딱하게 좋은가 보군요. 이제 수건을 감싸서 수건을 감싸서 그렇게 해서 근막을 좀 먼저 이완시켜 주는 거군요. 좋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께서도 그렇게 운동하실 때 함께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필라테스 롤러는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필라테스 롤러? 이게 뭐죠? 롤러? 예,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필라테스를 안 해가지고 요거는 필라테스 롤업 동작을 제가 찾아봐가지고 댓글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드리겠어요. 우리 팀장님도 이 동작은 잘 모르겠나요? 롤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동작은 어떤 겁니까? 저는 보통 필라테스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티칭을 해드릴 때는 테이블탑 포지션이라고 해서 정적 코어 근육 운동을 좀 많이 시켜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잘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오셔서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깨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라고 갑니까? 방송으로 즐기시고 좋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섬섬옥수님께서 힘 빼고 누워있을 때 다리를 구부려 누우면 안 아픈데요. 다리를 펴고 누워있으면 왼쪽에 통증이 오는데 무슨 증상일까요? 다리를 펴고 있으면 저린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 그 다리를 구부리고 누우면 안 아픈데 다리를 펴고 있으면 엉덩이에 통증이 온다. 요건 좀 독특한 증상이긴 한데 일단은 우선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오는데 사실상 요거는 진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섬섬옥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디스크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허리에서 신경뿌리를 자극받거나 했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디스크가 크게 파열이 되면은 다리를 못 펴요. 그리고 SLR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죠. 스트레이트 레그 라이징 테스트라고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펴서 들어 올리죠. 척추 병원에 가면 맨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자세 때 신경 뿌리가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이라든지 무언가에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면서 좀 움츠러들고 심하면 새우등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요거는 뭔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좀 진료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는 아재님 질문 한번 볼게요. 낚시하는 아재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한 말씀 중 엽죽고자 글을 남깁니다.
자, 앉고 일어날 때나 누워서 일어날 때 왼쪽 엉덩이가 아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허리에도 통증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업종이라서 힘을 주는 방법이 잘못된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지 정중히 여쭤봅니다. 아, 네. 지금 뭐 너무 어르신께서 좋게 질문을 주셨는데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힘을 쓰시는 업종을 하다 보면은 내 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앉고 일어날 때나 누워서 일어날 때나 왼쪽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도 통증이 있고, 그러면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될 거는 척추질환이에요. 예, 요통도 있고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한다는 건데, 우리가 항상 엉덩이가 너무 아프니까 엉덩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1번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발병하는 빈도를 봤을 때는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척추질환이. 그래서 지금은 낚시하는 아재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허리 쪽에 대한 치료를 1번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는 분명히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는 거라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요게 잘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윤희님께서 아까 전에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필라테스 롤업을 못하냐라고 물어보셨고, MRI에서 허리 디스크가 6mm 탈출됐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6mm인데 사실상 그렇게 큰 탈출은 아니에요. 그리고 밀리미터보다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모양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허리 디스크에서는 모양도 중요하고 압력이 중요해요. 뭔 소리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디스크를 어떤 덩어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베개 싸움은 할 수 있죠. 예. 근데 돌멩이 조그만한 거 던지는 거는 큰일 나죠. 디스크가 크게 터져도 압력이 적으면 환자가 잘 견뎌요. 그래서 자연 치유도 될 수 있고 자연 흡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만한 조각이에요. 그래도 확 낑기면은 정말 참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선생님들이 별로 안 심한데요? 이걸로 아프지 않은데요? 이런 말도 굉장히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밀리미터나 이런 크기보다는 그 모양새와 압력이 중요해요. 그거를 환자의 증상과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디스크 질환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50분, 그죠?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질문이 러블리 수진님께 하나 있으니까 우리 요걸로 마무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윤희님이 방사통이 발가락까지 있다라고 하셨는데, 방사통이 있는 건 좋은 건 아닌데요. 윤희님도 방사통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돌출된 디스크가 작다 하더라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진료실에서 한번 진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러블리 수지님의 마지막 이야기 한번 볼게요. 하체 운동을 조금 무리했더니 나흘째 엉덩이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점점 통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대고요. 홈트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다시 운동해도 되냐고 했는데, 팀장님, 홈트 저는 가끔씩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운동과 자세가 내 건강을 망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시죠. 어떨지. 일단 통증이 조금 어느 정도 사라져야 다시 운동을 이제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어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또 어떤 운동을 해야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게 더 먼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의사하고 상의를 할 부분인데 보통은 1, 2주 정도의 안정기를 좀 가지라고 하는데요. 20대고 하면은 가벼운 염좌일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쉬기만 하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기 전에는 운동 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생활체육이 많다 보니까 바로 운동하고 바로 가버리는데, 처음에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운동 끝나고 마무리 운동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민님께서 다음에 원장님의 요염한 스트레스, 큰일 나네. 내가 방송 사고 납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